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름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셀 있죠. 이런 셀이 됐든 아니면 셀 범위가 됐든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지정해 놓는 거, 이름을 지정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름 정의라고 해요. 해서 우리 수식이 됐든 함수식에서 우리가 주소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주소 대신에 우리가 이름 정의해 놓은 그 이름을 참조해서 우리가 식이 됐든 함수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의 1번 셀이다, B의 1번 셀이다, B의 10번 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특정 이름을 정해놓고 뭐 금액이다, 단가다, 수량이다 해서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 이름 정의가 뭔지 엑셀을 통해서 먼저 보고 이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엑셀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제 문제 보니까 A1셀부터 시작해서 A의 5번 셀, 그러면 지금 요 범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의 이름을 과자 종류, 요걸로 이제 정의해라. 이름 정의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A1셀부터 시작해서 A5셀까지 이 부분을 이제 이름 정의할 거니까 이만큼 범위 지정해 놓고요. 우리가 여기 요 부분을 보고 이름 상자라고 하죠. 자, 이 이름 상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내가 정의하고 싶은 그 이름 있죠. 그 이름 과자 종류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름 정의는 지금처럼 되게 간단해요. 내가 이름 지정할 부분 범위 잡고 이름 상자에다가 그 해당 이름 써주고 엔터. 그러면 이름 정의 끝. 자, 만약에 여기다가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하고 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단가라고 하자고요. 자, 단가가 지금처럼 요만큼 들어있어요. 요만큼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합계를 내가 구할 거예요. 합계를 구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이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는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 정의해서 하면 좀 더 편합니다. 자, 여기 부분에다가 단가라고 그렇게 이름 지정할게요. 자,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이름 상자 가서 여기다가 이제 단가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그럼 이제 이름 상자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합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 단가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내가 범위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정의했던 그 이름 있죠. 그 이름을 내가 직접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름 정의했을 때 안 했을 때 이 차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처럼 이 식을 보게 되면 B의 7번이 뭐지? B의 9번이 뭐지? 그리고 전부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름 정의를 해 놓게 되면 지금 요 식만 보면 이거는 단가의 합을 구한 거구나.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이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해 놓고 그 정의된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수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이런 곳에서 참조 범위를 우리가 쉽게 지정할 수 있죠. 지정도 할 수 있고요. 함수가 됐든 수식이 됐든 그런 곳에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된 이름은 참조를 할 때 어떻게 참조된다? 절대 참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수식에 이미 입력된 그 셀 참조 주소 있죠. 그런 주소를 우리가 이름으로 정의를 해도 이미 수식에 사용된 그 셀 참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쭉 해놨는데 이름 정의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의된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 관리자를 이용하는데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F3번이요. 컨트롤하고 F3번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름 관리자 그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했던 그런 이름들이 모두 다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을 때 컨트롤하고 F3번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 관리자하고 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 정의해 놓은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 메뉴 찾아가는 거예요. 자,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이름 관리자라고 있죠. 이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름 관리자 요 대화 상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 같은 것들, 이 통합 문서에는 이런 이름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름 정의 해놨네. 그 참조 대상이 어느 셀인지 요것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곳에 이제 값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우리가 새로 만들기 얘를 눌러서 우리가 이름 정의도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그런 이름들 있죠. 그것들 우리가 편집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때 이제 이름 정의를 할 때 이제 이름 작성 규칙이요. 자, 이름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문자는 반드시 이제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문자로 시작하거나 밑줄 문자 아니면은 역슬래시 이런 걸로 반드시 시작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이름이 정상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문자나 밑줄, 역슬래시 이런 걸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름에는 이제 공백이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 같은 거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 안 하고 최대 255자까지 우리가 이름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합문서 안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뭐랑 똑같다? 우리 사람이랑 똑같다. 한 집안에 형하고 동생하고 이름이 같으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그 얘기요. 그래서 한 통합문서에는 동일한 이름을 우리가 지정할 수 없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자예요. 첫 번째 문자. 얘는 반드시 문자, 밑줄, 역슬래시 이런 걸로 꼭 시작해야 돼요. 이 과목이라는 이 파일을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첫 행의 항목 이름이 강열의 범위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래요. 지정해놓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총 금액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보니까 금액이라고 쭉 있죠. 얘네들의 이제 총 금액을 여기다가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름 정의를 할 건데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 범위요. 그 범위가 A2부터 A5, B2부터 B5, C2부터 C5, D2부터 D5까지 요 해당 범위요. 그러면 지금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요 각각의 범위의 이름을 정의를 하는데 그때 품목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금액이다 해서 지금 이 첫 번째 행에 써져 있는 이 이름으로 이름 정의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 첫 번째 행을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범위들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여기서 우리 수식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내가 지금 방금 요만큼 범위 잡고 들어왔으니까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름 정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름을 만드는데 어떤 걸로 만들 건지 이제 물어봅니다. 첫 행에서 할 거냐, 끝 행에서 할 거냐, 아니면 왼쪽 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오른쪽 열에서 할 거냐, 그렇게 이제 나와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행에 그런 이름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첫 행 여기만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름 정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됐나 안 됐나 확인 먼저 해야 되겠죠. 확인할 때는 우리가 수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름 관리자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단축키 컨트롤하고 F3번 그걸 눌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F3번이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금액이다, 단가다, 수량이다, 품목이다 해서 이름 정의가 싹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이름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금액 여기서 이제 총 금액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합계요. 근데 지금 요만큼의 범위가 금액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sum 하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뭐의 합계 구해라? 금액의 합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금액이라고 쓰고 가로를 닫았더니 지금 금액으로 이름 정의된 그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합계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름 정의할 때 규칙이 있었죠. 이름 작성하는 규칙에 보게 되면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역슬래시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한글로 시작하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에 이 첫 번째 행에 숫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름 정의가 안 돼요. 안 되고 만약에 품목, 수량, 단가, 금액하고 지금은 글씨 사이사이에 빈 공백,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띄어쓰기를 했다. 그랬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언더바가 찍혀요. 언더바. 밑줄 문자가 찍혀요. 품 언더바 목, 수 언더바 량, 단 언더바 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백 위치에는 뭐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밑줄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 정의에서는 우리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이름 작성 규칙하고 특징이 있었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